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592년 명만력 20년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1592년 명만력 20년 왕세자가 이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이비가 아뢰기를 김천일, 고경명, 정운용, 박희수, 곽현, 양산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데 대해서는 하교를 받았고 이미 승전을 받들었습니다. 즉시 전원용의 상소를 상고하니 생원 유사경과 진사 박종정은 정운용과 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제 박광옥은 고경명과 함께 의병을 초모하여 그대로 본도에 머물고 있으며 또 앞으로 향병을 규합하려 한다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세 사람 다른 예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1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고경명을 통정대부 공조참의 지제교에 김천일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에 박광옥을 승문원 판교에 이호민을 홍문관 은교에 정운룡을 장원서 장원에 박희수를 한성부 참군에 문신기를 사섬시 참봉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1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국 군사가 이미 평양으로 전진하였으니 결전의 시기를 미리 하삼도에 하사하여 혹은 요격하고 혹은 후미를 공격하게 하라. 남은 적이 수루를 경유하여 가거든 영남 수사가 주사로 추격할 것을 선정관을 보내어 속히 분명하게 통유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결전의 시기는 반드시 확실히 알아서 전통하여야 시기에 임하여 전도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가는 선정관을 선루를 경유하여 가도록 하여 보원군 유성룡과 도원수 김명원을 만나보고서 결전의 시기를 자세히 탐지하여 가게 해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속히 시행하고 선정관도 뽑아서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이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천일의 칭호에 대한 일을 의계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를 겁난한 때를 당하여 진실로 칭호가 없으면 채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김천일은 창의사로 칭호함에 타당합니다. 공조참의 고경명은 이미 김천일과 함께 동시에 창의하였으니 사신이라는 칭호에는 다른 점이 없을 듯합니다. 초토사로 칭호하고 절제 등의 일에 있어서도 똑같은 예로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이에 앞서 부총병 조승훈, 유격대 장군 사유, 왕수간 등이 평양에 진격하여 17일 동털역에 평양으로 돌격 성에 포를 쏘고 관을 부수면서 길을 나누어 쳐들어가 몸을 돌보지 않고 전투를 독려하였다. 사유가 사절보다 앞장서서 천총 마세룡, 장국충과 두 무관과 함께 선수 적병 수십급을 베었으나 사유와 마, 장 두 사람이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다. 따라서 제군이 후퇴하여 무너졌다. 성우는 빨리 달려서 하루 만에 대정강에 도착하여 전군을 거느리고 돌아가 버렸다. 병조참지 심희수를 파견하여 구련성에 가서 양 총병에게 정문하고 조 총병을 거듭 다 일러 기성에 머물면서 공격하도록 간절히 고하였다. 희수가 들어와 사례기를
양 총병이 크게 노하여 목소리와 얼굴빛이 모두 사나워져서 이해부터 어찌 대국이 소국을 위하여 많은 병마를 수고스럽게 움직여서 이 3,000리 밖의 위급한 상황을 구제한 일이 있었던가. 황제의 은혜가 만극하니 맹석고 은혜에 보답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나라가 장관들은 이를 생각하지 않고 군사, 군량, 전선을 맡은 제신이 모두 뒤떨어져 있으면서 전진에 나가리 하지 않고서 오직 우리 군사들만 몰아 적과 싸우게 하였다. 또 적군 중에 총을 잘 쏘는 자가 많이 있었는데도 나에게 진작 말하지 않았으니 이 무슨 생각에 쓰였던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하나의 소첩을 신에게 내어 보여주는데 이는 조 총병이 양 총병에게 올린 것이었습니다. 첩서 내용에 조선의 한 작은 병령이 투항했다는 따위의 말이 있었습니다. 신이 기필코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을 반복하여 말하자 그의 빛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너희 나라는 본디 예의의 나라로 일컬어졌는데 어찌 적을 감사 내응할 리가 있겠는가. 저쪽 군 중에 양덕공이라는 자가 있는데 나의 친병이다. 마땅히 그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따져서 처리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라. 이를 보니 매우 놀랍다. 어떻게 조처해야 할 것인지 대신에게 하문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0일 정축 5번째 기사 조하 이정 윤두스가 아뢰기를 양 총병이 심 희수에게 답한 말을 보고는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폐금의 이야기는 예로부터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나의 정직한 것만을 믿고 변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외람되이 대신의 반열에 있으니 홍수언과 함께 양 총병의 진영에 가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변명하겠습니다. 또 심희수를 조 총병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질러가게 하여 간절한 실정을 고하게 하고 그간의 곡절도 변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0일 정축 6번째 기사 빈청이 아뢰기를 찰원의 곡절을 변명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지만 조 총병이 곧장 찰원에 간 것에 대해 화를 낸다면 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래는 기회가 있는 만큼 양 총병이 잘 받아들여서 위로하고 오해를 푼다면 다시 찰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먼저 들은 말을 고집하여 진실을 밝힐 방도가 없으면 찰원의 대강 이야기하는 것도 무방하니 형편을 보아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조 총병이 화를 낼지도 모르니 경솔히 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0일 정축 7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스가 아뢰었다. 신이 양 총병이 주둔하고 있는 구련성의 촌가에 도착하여 정문하고 홍수원을 시켜 고하게 하기를 과군은 사유객이 힘껏 싸우다가 운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는 오로지 우리나라 때문이어서 놀랐고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과군이 서천 한 뒤부터 중국 조정을 우러러보니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우러러보는 것과 같으며 중국 조정도 특히 애처롭게 여겨 수천의 병마를 조발하여 멀리 와서 구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언저는 지난 역사에서 찾아보아도 있지 않다. 사이야는 용명을 믿고 곧장 전진하다가 끝내 진중에서 죽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 우리나라의 복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온나라의 군신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어제 배신 심희수를 통하여 뜻밖에도 사실에 가깝지 않은 말을 들었기에 과군께서는 파천한 중에 더욱 괴롭고 슬퍼하였다. 노야의 정의 아래에서 스스로 사실을 밝힐 방도가 없기에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직접 빨리 와서 호소하려 했으나 사체가 온편하지 않았다. 이에 급히 배신을 차견하여 무난하고 겸하여 그 사유를 말하는 것이니 노야는 살펴주시오 하였습니다. 양 총병은 대단히 감사하다. 사유격이 진중에서 죽은 것은 적을 업신여긴 소치이나 법령이 엄하지 않고 장사들이 삼가지 않아
전투에 패하여 승리를 이룬 것은 모두 장관의 허물이다. 6월에 군사를 출동시킨 것은 주나라 이유 있지 않았던 일이다. 다만 귀국이 지성으로 공손히 섬겼기에 우리 조정이 특별히 돌봐서 더운 여름에 군사를 출동한 것이다. 그런데 연일 비가 내려 활과 화살이 모두 풀어지고 길이 질척거려 행군하기가 어려웠으며 게다가 그대 나라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무너졌으니 이는 천시, 지리, 인화를 모두 잃은 것이다. 부득이 후일 상처가 아물고 활과 화살을 수리하여 인심이 진정되기를 기다려 군마를 정리해서 다시 와 전쟁을 도울 것이니 그대 나라에서는 마음을 놓으라 하였습니다. 신이 또 천시와 지리에 대해서는 과연 노야의 말과 같다. 그러나 인화가 한결같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접전하던 시초의 조야가 우리 군사 중에서 효용한 자가 500명을 뽑게 하여 중국 군사 5초 중에 각 초마다 우리 군사 100명을 선봉을 삼아 길을 인도하게 하였다. 접전한 뒤에 중국 군사는 4유격과 2파총이 전사한 것을 보고는 먼저 무너져 달아나자 우리 군사도 이를 따라 달아났으니 우리 군사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더니 양총병이 그대 나라가 처음에 왜 너는 단지 철환과 장금만 쓰고 다른 기술은 없으며 그 수효도 1, 2천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 그런데 지금 중국 군사 중에 화살을 맞아 죽은 자가 매우 많고 외적의 수요도 1만 명이 넘는다 하니 왜 이렇게 속이었는가 하였습니다. 신은 대답하기를 아군의 전우, 전사자가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나 화살에 맞아 죽은 자는 있지 않았다. 지금 중국 군사가 화살에 맞은 것은 그 까닭을 모르겠다. 평양의 외적이 쏜 것은 아마 사로잡힌 우리나라 사람이 발사한 것일 것이다. 적의 수효에 대하여는 절도사가 보고한 것이 이와 같다 하였더니 총병이 발사한 일은 과연 그럴 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적의 수요는 장관이 보고한 것이라 하는데 볼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은 즉시 절도사의 장계를 내어 보여주었더니 총병이 한참 후에야 이제서 내가 알았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고하기를 그중 한 사람은 한 작은 군영이 적에게 투항했다는 말은 더욱 근리하지 않다. 중국 군사와 우리 군사가 양쪽의 진영을 치고서 승부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적에게 투항할 리가 있겠는가? 더구나 작은 군령이 있지 않은 데 있겠는가 하였더니 총병이 조총병 한쪽만의 보고를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그의 군중에 있는 천총 양득공은 나의 친속인데 하루 이틀 사이에 당도하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왕을 마음을 놓으라 하였다. 신이 또 조총병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온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다 하였더니 총병이 장사들이 이미 죽었고 현재 남아있는 군졸도 불상 당한 자가 많으므로 또다시 전투에 나가게 할 수 없다. 저들은 돌아오게 하고 다시 다른 군사로 바꾸어 두 부대의 군마를 의주에 주둔시켜 국왕을 방어하게 하다가 급한 변고가 있으면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다. 또 남군의 보군 5,000명을 청하였는데 벌써 사내관에 도착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중국 군사가 평양 근처로 나가 주둔하여 우리 군사를 성원 크게 믿을 수 있도록 하였다가 진격하여 무찌르는 것이 합당하다 하였더니 총병이 그대 나라가 보고한 것을 보니 승령 안주에 비축된 곡식이 매우 적다고 하였다. 5천 군마의 군량이 말먹이를 마련해 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의주에 주둔하여 있다가 급하면 전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0일 정축 18번째 기사 이유증을 사관은 사관에 심의승을 사관은 헌납에 박동량을 이조 좌랑에 이광정을 사관은 정은에 양산숙을 공조 좌랑에 박희수를 사퍼서 사포에 곽현을 사축서 사축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이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도원수 감사 병사에게 선정관을 보내어 중국 군사가 이미 퇴각하였으니 서로 협력하여 평양을 진취하지 말라고 하사하라. 충청 전라도는 인성 부원군을 도 제찰사의 미칭으로 파견하여 조처함이 어떨런지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좌이정 윤두스가 회개하기를 상의 전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왕세자는 이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예조 참판이 이 중원이 아래였다. 사유격의 연빈 제구 및 특별히 치부하는 단자를 연록하여 동참장에게 보냈더니 감히 함부로 받지 못하겠으니 양총병에게 고하여 처분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조아랑 정종명을 시켜 다시 동참장에게 조상이 났을 때 부의하는 것은 고금에 통행하는 예의다. 더구나 사유격은 우리나라의 일 때문에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국왕이 후이 부의하려고 하였지만 변성의 행제소에는 일마다 소리악하여 부의하는 것이 매우 박하다. 대저 상리에는 주 상자가 조처하는 것인데 양 총병은 멀리 강밖에 있으니 처분하기 어려울 듯하다. 대인은 물리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동참장 및 참장이 또 곽 참장에게 고하게 하였는데 곽 참장이 웃으면서 동 참장이 스스로 처분할 것이지 하필 나에게 고하게 하였습니다. 동 참장은 드디어 물건을 헤아려 사유격의 하인에게 주면서 내일 사화 서인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스가 아뢰었다. 신이 양 총병을 가서 만나보고 어제 심희수가 전한 말을 거듭 변명해 마지 않으니 총병은 풀어지는 기색이 있는 듯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예조 참판 이 중원이 아뢰었다. 신이 오늘 아침 의순관의 곽 참장, 동 참장, 왕 중군이 있는 곳에 달려가 문안하고 그대로 명을 받들어 주제하는 일은 말하였더니 양 참장이 매우 감사하다. 다만 사유격이 그대 나라의 일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대 국왕이 직접 조제를 행하는 것이 예의에 당연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대인이 말하지 않더라도 국왕께서 왕인을 공경히 대접하여 임 세록이 무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친히 만나보고 예를 다하였습니다. 더구나 사 장관은 우리나라의 일로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조제를 친히 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요사이 황달 증세로 인하여 식사를 전폐한 까닭에 예조의 관원을 시켜 조제하도록 한 것이다 하였더니 참장이 그렇다면 어쩌겠는가. 지금 국왕에게 병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나도 우려된다. 예관이 거행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조제한 뒤에 양 참장에게 어제의 상구 및 부의가 지극히 박하므로 국왕이 따로 은 50냥을 보내어 장례를 돕는다 하였더니 양 참장이 단자를 보고 그대가 사 장군의 집안의 사람에게 주라 하였습니다. 신이 즉시 사유의 아들 사득을 불러보고 위로하면서 주었습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 감사 이광은 난관의 관직에서 5, 6년이 되지 않아 정경의 바늘에 뛰어 올랐는데도 털 것만큼도 은혜에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만을 상책으로 삼습니다. 이는 국가의 위급을 강 건너 남의 일 보는 듯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내의 의사들의 비난을 두려워 부득이 근왕의 군사를 일으켰으나
군사를 일으킨 지 얼마 안 돼요. 먼저 스스로 무너져 퇴각하였습니다. 이를 취재하지 않으면 국가의 형정이 크게 무너져서 끝내 유지할 방도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백이 종군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김효 7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권유를 겸 순찰사로 칭호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김효 8번째 기사 사간 이유증이 아래였다. 소식인이 명을 받들고 서일관을 문안하고는 평양에서의 접전한 일에 대해 물었더니 말하는 것이 전으로 들은 것과 대략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가 투항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석연하지 못한 듯 하였으므로 신이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극력 변명하면서 곡조를 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사육에게 군마가 패하여 돌아올 적에 조정병이 서문에 결진하고 있다가 이빈의 군마가 적군과 함께 대화를 하는 듯하는 것을 바라보았으며 적군도 차츰 퇴각하였다. 총병은 생각하기를 저들이 이미 적과 마음을 같이 하니 일을 해낼 수 없다 하고는 드디어 퇴병했다. 왜적이 뒤에서 추격하자 이빈이 추격하여 적 수십여 명을 죽이니 적은 드디어 성으로 퇴각하여 들어갔다. 총병의 말은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 신은 우리나라 사람은 적과 하늘 밑에 살 수 없다고 여기는데 어찌 서로 말할 리가 있겠는가? 정말 적과 마음을 같이 했다면 이빈이 무엇 때문에 추격하여 죽였겠는가? 단지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것이다 하더니 답하기를 이는 조야가 그대 나라의 사정을 잘못 알고 말한 듯하다 하였습니다. 또 그가 돌아온 뜻을 담지해보니 이 외적은 남방의 포수가 아니면 제압할 수 없으므로 포수 및 각종 전투 기계를 조발하려고 먼저 이곳에 도착하여 남명을 기다렸다가 일시에 전진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김효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권유를 전라도 관찰사에 박응복을 병조 참판에 이옥을 충주 목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이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돌아오는 사은사 신점이 황제가 하사한 대홍저사 표리 두 벌을 싸가지고 강흥을 건너려 할 적에 예조가 궐문 밖에서 지영할 것을 기품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런 때를 당하여 잣단 곡절까지 어찌 다 거행하겠는가 그만두는 것이었다인가 하였다. 대신들과 의논하니 이와 같이 초미할 적에 어찌 임시로 조처하는 도리가 없겠는가 지영하는 예는 거행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권수는 손을 움츠리고 여러의 수령은 방관만 하고 있으니 믿을 것은 의병뿐입니다. 고경명, 김천일 등이 창의 한 뒤에 반드시 따라 일어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김천일 등에게 하사한 뜻으로 통문을 내어 권장하거나 방을 걸어 고유하여 분발하게 하소서. 또 의병들의 집에는 급복을 시켜 신역을 면제하고 의병이 올라올 때는 관병과 똑같이 군량을 지급하여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의병장 및 연도의 각 고을에 모두 하서하소서.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3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천추간이 아뢰었다. 변고가 발생한 이후 조야의 기록이 남김없이 모두 유실되었습니다. 그가가 서쪽으로 파천한 후 호종하는 사관 등이 소지했던 일기가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점점 멀어질수록 점차 잊게 되어 끝내 기술할 근거가 없게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때를 출납한 명령 및 각도의 장기를 날짜에 따라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겸 춘추 이호민 기자헌을 시켜 수정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3일 경진 6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형조 참판 신잡은 일찍이 호종한 까닭으로 특별히 가선 대부에 중한 가자를 주었고 또 자헌으로 뛰어오르게 하였습니다. 남다른 은혜가 거듭되고 뛰어오름이 너무 빨라 무리가 매우 놀라워합니다. 자헌의 가자를 빨리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런 때 내력을 따지겠는가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3일 경진 7번째 기사 신점을 호주 참의에 정기원을 형조 주하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4일 신사 첫번째 기사 상이 의주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4일 신사 두번째 기사 왕세자가 이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4일 신사 세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조총병이 우리나라의 일로 오래 머무르면서 누구하니 근신을 보내어 문안하는 것이 당연한 듯하다. 대신에게 문의하라. 또 조총병이 꾸짖고 따지는 말에 대하여는 예조 판서 등은 이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대답하였는가? 이는 곧 실정을 잃은 것이니 아마 곡절을 몰라서 그러하였을 것이다. 지금은 마땅히 대답하기를 배신은 지금 처음으로 들었는데 양야가 다시 군사를 청할 때 우리나라의 한 작은 군영이 투항했다는 것과 중국 군사를 앞잡이로 삼았었다는 따위의 말로 성을 내어 힘문하는 까닭에 배신이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여 반드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으로 대답하였을 뿐이다. 어찌감히 다른 이야기가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희망은 그저 노야에게 달려있어. 부모처럼 우러러 보고 있으니 양찰하기 바란다고 하여야 한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4일 신사 네번째 기사 창의사 김천일이 그의 막학 군사 양산수 곽현 등에게 장계를 주어 행제소로 보내었다. 상이 곽현, 양산숙 등을 인견하였다. 도승지 6은 가주서, 강욱, 봉교, 기자헌이 있었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느 곳으로 왔는가 하니 현이 아뢰기를 풍촌에서 사마 큰 나루를 건너서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험한 도로를 애써서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하니 현 등이 울면서 아뢰기를 소신 등이 어려서부터 문을 업으로 삼았으나 어느 한 과거에도 합격하지 못하여 평소에는 용안을 뵙지 못하였는데 이제 난리 가운데서 모시게 되었으니 신들은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의 의병이 1,000명이라 하니 어찌 그렇게 적은가 하니 현이 아뢰기를 신들이 여기에 온 뒤에 반드시 많은 군사가 모였을 것입니다. 또 방어사, 조방장 등 정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까닭에 수령 등이 따를 바를 모르고 있고 장수된 자는 재물을 빼앗고 못 살게 하는 것으로 이를 삼기 때문에 군정이 위반되어 있습니다. 이 광은 죽어도 남은 죄가 있고 권율은 수령의 죄주는 있으나 방백의 지략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런 때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까닭에 임명한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왜적이 전라도는 침범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여 그러한 것인가 하니 현이 아뢰기를 이는 천행입니다. 그러나 왜적이 힘을 합하여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또 곽재우는 사인으로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근왕하려는 뜻은 있으나 반드시 공을 바란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감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우의 공이 적지 않으니 그를 내려 권장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장수에게 말하여 경성을 수복하고 나를 맞이하여 돌아가도록 하게 하라 하니 현등이 그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렸다. 상이 술을 내리고 또 약봉도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4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상이 인성 부원군 정철 좌이정 윤두수 도승지 이유권을 인견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조 총병을 말하더니 놀랍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허실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말 1,000피를 잃었다는데 그러한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중도에서 죽은 것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사의 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산에서 운반해 온 쌀이 있고 또 구성에서 지금 한창 군량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철은 아뢰기를 신이 충청 전라 도 제찰사의 명을 받았으나 신은 계책이 천박하니 재력 있는 사람을 얻어 데리고 가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에는 무인을 데리고 갔다가 본도에 도착하여 종사관을 자출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길로 도달하겠는가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사마의 수로를 경유하여 풍천에 도달할 수 있으나 풍천 등의 고울이 현재 적의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장산곳을 경유해야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산쑥 등이 권율은 방백의 지략이 없다고 하였는데 옳은 말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조정에서도 불만스러운 뜻이 있습니다만 행제소에 사람이 없습니다. 신잡이 감당할 만한 재주가 있으나 형제가 모두 죽어 지금 슬픈 속에 있으므로 차마 국사를 책임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청 전라에 세차사를 보낼 것인지의 여부를 비변사에 의논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4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사은사 신점이 아뢰었다. 신들이 황화집 전질 이건과 황홍헌에게 붙일 일권을 싸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내관 주사 진관은 논박을 당하여 갈려갔고 제독 주사 장아속은 봉황하는 일로 출사하였으므로 주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좌랑 한 세능과 제독 원외 강경은 우리나라 일을 가엾게 여겨 원명을 청하는 것과 은을 보내주는 등의 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다하여 정성을 쏟았습니다. 신들은 살해할 것이 없어 전질 1권과 황헌에게 줄 1권 및 종이 6권을 한 세능에게 주었고 또 전질 1권을 강경에게 주었습니다. 또 신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병기와 화약이 반드시 많이 결핍될 것이어서 무역해 오지 않을 수 없었기에 서장관 정기원, 당릉군 홍순언과 함께 의논하여 일행의 면연은 45냥 및 쓰고 남은 여비와 잔물을 가지고 군가 1,308편과 염초 200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똑똑하시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4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박응인을 상의원 정에 박동언을 사섬시 첨정에 정기원을 병주 조아랑에 고언백을 양주 목사에 유영경을 황해도 관찰사에 신점을 승정원 승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이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양경이 잇따라 함락되고 군부가 파천하였으니 방백이나 장수에 임명된 자는 당연히 충성을 다하고 의를 분발하여 급급히 싸움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로의 군왕하는 군사로서 제때에 분발하여 도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어찌 통탕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중 심한 자를 두고 말하면 급제 이광은 전에 전라 감사가 되어 강성한 본도의 병력을 가지고도 국가의 위급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징병의 명을 받고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길에 올랐으나 승려가 서울에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내 군사를 해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리하여 적병이 경읍을 유린하여도 막아낼 길이 없게 만들었고 민심이 무너져 흩어져서 수습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금과 국가를 저버린 죄가 심합니다. 그런데 징명이 여러 번 내리고 책망이 간절하였는데도 느릿느릿 전진하며 겁을 먹고 머뭇거리다가 끝내 흩어져 돌아가서는 한 구석에 움츠리고 지내면서 성패를 관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에 혈기가 있는 사람치고 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으니 잡아다가 구문하여 법에 따라 주의를 정하게 하소서. 우참찬 홍여수는 중신으로서 북로를 파수하여 막으라는 명을 받고 본도에 있은지 이미 2달이 되었으나 그가 조처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 번 장계를 올려 보고하지도 않았으니 임금의 명을 저버린 죄가 큽니다. 삭직시키소서. 행형조 참판 신잡은 벼슬을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빨리 윤호를 내리소서 하니 이 개사가 정원 일기에는 26일에 실려 있다. 답하기를 신잡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이광 홍여수는 서서히 조처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왕실의 위태로움이 이처럼 급박한데도 사방이 둘러서서 보기만 하고 손을 써서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조정이 다시 떨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하로서의 의리는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니 그 분함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는 남쪽의 한 벽지에 있으면서도 의에 입각하여 군사를 일으켜 곧장 경성으로 달려왔으니 고인이 눈물을 뿌리며 배에 오른 뜻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이웃의 진영은 이를 듣고 당연히 빨리 나아가서 함께 일을 했어야 할 터인데 불러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윤선각은 차츰 본도의 적세를 보아가며 올라가려 하였고 변언수는 이처럼 견디기 힘든 더위에는 헛수고에 거치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니 윤선각과 변언수를 먼저 백이 종군시키소서. 경기감사 권징은 산중에 숨어서 호령한 바가 없었으니 아울러 백이 종군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5일 이모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공주 목사 허욱은 금강을 사수하여 힘을 다하여 방어하였으니 양호가 완전한 것은 모두 이 사람의 공입니다. 직산 현감 박의는 적이 여러 차례 침범하였으나 관할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만 군수 유승희는 전후에 참역한 외적의 수가 47급이나 되니 그 공을 칭찬할 만합니다. 벼슬을 올려 논상도 하고 특별히 중한 가자를 주어 권장함을 보이기도 하소서. 장지현의 의열은 옛사람에게 견주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해조에 보증하게 하여 신하의 절일을 격려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5일 이모 6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상서원 부직장 성욱은 부험 4개를 가지고 영변에 갔었는데 까들것이 뒤떨어졌고 그 뒤에 그것을 동궁에 바쳤습니다. 지금 영의정 최흥원의 장계를 보건대 그 부험을 도로 성욱에게 붙여 올려 보냈다 하였는데 성욱은 직접 오지 않고 의금부 도사 한응리에는 오는 변에 붙여 보냈으니 신하로서의 의리가 너무도 없습니다. 나국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 서서히 살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5일 이모 7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경기감사 심대에게 가자 하라.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5일 이모 8번째 기사 밤 이경에 급보가 평양으로부터 왔다. 여러 대신을 명초하여 빈청에서 회의하였는데
영중추부사 정철은 술에 취하여 오지 않았다. 또 술을 마셨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이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검찰사 이양원이 이천에서 졸하였으므로 이 헌국을 대신 시켜 그대로 동궁을 시위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6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상이 행궁의 동헌에 나아가 예주판서 윤근수를 인견하였다. 승지 신점이 상이 이르기를 풍원이 군량과 말먹이를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청병하려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신이 안주에서 유성령을 만나 물었더니 이미 군량을 마련하여 1만 명의 군사를 먹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만 명 군사의 며칠 양식이나 되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그것은 미처 자세히 묻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장수가 패하고는 도리어 우리나라에 탓을 돌리니 국사가 불행하게 되었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군량과 배를 관리하는 관원 중에 한 사람도 전장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 출동시킨 군대까지도 겁을 내어 전진하지 않았으니 중국 장수가 성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출동시킨 군대란 절도사를 가리킨 것인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평양 전투에서 중국 장수는 우리 군대를 5부대로 나누어 동시에 함께 진격하여 습격하도록 하였는데 성 아래에 도착하자 4개의 부대는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절도사가 속인 것인가? 판서가 한 말을 나는 이제 처음 들었다. 아군이 전진하지 않았으니 조 종병이 성내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다. 절도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절도사는 죄를 줄일 수 없을 듯하고 4개 부대의 영장은 죄를 주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중국 장수가 돌아올 적에 별장 김응함이라는 자가 먼저 나왔으므로 병사가 우선 장벌을 보이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와 병사는 어째서 빨리 보고하지 않았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감사와 병사는 실상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양성에서 화살을 쏜 자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중국 장수가 적병이 처음에는 목궁으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의 힘이 세지 않았다. 그런데 흰 깃발을 휘두르며 오는 자가 있자 편전 장천으로 어지럽게 쏘아대었다. 이는 반드시 너희 나라 사람들이 적병에게 투속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중국 장수가 또 그날은 군사를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함부로 접전한 까닭에 패배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까닭인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그날은 큰 비가 와서 말의 배에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조 총병이 순안 현에서 심리를 와서 회군하리라 할 적에 한 명의 군졸이 말을 가로막으며 억지로 싸우기를 청한 까닭에 전진하여 싸웠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사가 바로 오지 않고 가산에서 머물러 주둔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조 총병이 다시 전진하여 싸우려 하였는데 양 총병이 소환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사가 일단 압록강을 건너가며 혹 다시 안 오는 것은 아닌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우선 남병을 기다려서 후일에 그 어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신점이 아뢰기를 남군은 곧 포수입니다. 해마다 1,500명이 산해간에 와서 방수하는데 소신이 올 때 들은 바로는 곧 해주 위에 당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고 근수는 아뢰기를 김명훈은 중국 군사를 다시 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유성룡은 청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신점은 아뢰기를 소신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은 중국 군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신이 북경에 있을 때 중국 사람이 와서 묻기를 성결사가 들어오지 못했을 듯하다 하였더니 그 사람이 박물을 아마 마련하지 못했을 듯하다 하였더니 그 사람이 박물이 무슨 관계인가 하였습니다. 가만히 그 뜻을 헤아려 보니
우리나라가 적과 동모하여 향도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럽게 여기는 듯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일 향도가 되었다면 삼도가 적의 수중에 함락되어 있겠는가 하니 신점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들은 삼도를 적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이 변란이 일어났음을 듣던 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자 중국 사람들이 묻기를 해적이 무슨 까닭으로 너희 나라를 침입하여 짓밟는가 하기에 신이 적이 중국을 침범하려 하기에 우리 국왕이 의리를 내세워 거절한 까닭에 우리나라의 합풀이를 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영평부에서 비에 막혀 있었는데 건주의 달자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둑인 자가 와서 삼캐는 호인을 그대 나라의 변장이 해마다 차단하고 죽이는데 그저 머리만 자르는 것이 아니고 가죽을 벗기기까지 한다니 이 무슨 일인가. 내가 처음에는 예부에 보고하여 그대 나라에 대한 원한을 풀려 하였다 하게 신이 그대들이 만일 그대들의 땅에서 삼을 캔다면 우리나라의 변장이 반드시 국경을 넘어 쫓아가서 체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호인이 삼을 캔다는 핑계로 몰래 국경을 넘어 들어왔기 때문인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하였습니다. 또 신이 사내관 주사를 만났더니 주사가 그대 나라가 위급하다면서 요청하는 군사가 어찌 그리 적은가? 우리 군사가 정탐하려고 하면 핑계를 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모르겠다. 만약 군량이 떨어진 것이 염려된다면 중국에서 당연히 스스로 실어갈 것이고 군사가 귀찮게 구는 것이 두렵다면 기율을 매우 엄하고 분명히 할 것이다. 옛날에 당 태종은 극서의 나라이면서도 극동의 나라를 쳤으니 이기지 못한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태조 황제는 수군으로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그대는 신중히 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장수는 이런 말이 없었던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작은 진영이 외적에게 투항했다는 말에 대해 중국 장수에게 변명하였더니 중국 장수가 평양성에 있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은 반드시 그대 나라 사람으로서 적병에게 사로잡힌 사람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다시 군사를 요청한다면 성공을 기필할 수 있겠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공의 성패는 미리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전일에는 가볍게 보는 습관 때문에 패하였습니다. 신이 들으니 평양의 전투에서 중국 장수가 적을 쳐부순 뒤에 회식하려 한 까닭에 밥 짓는 기구를 모두 전마에 싣고 행군하였는데 패배하게 되자 모두 길에 버렸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양의 적병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염탐인들은 모두 숫자가 적다고 하는데 중국 군사들은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 외적이 지친 군사를 내 약함을 보인 까닭에 염탐하는 자가 망령되의 숫자가 적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중국 군사 가운데 성에 올라갔다가 전사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성에 올라간 사람은 모두 정병이었는데 점검하여 헤아려 보니 300명을 잃었다 합니다. 사유는 용력이 남보다 뛰어나 일찍이 달책과의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는데 불행히도 죽었으니 가슴이 아프다 하겠습니다. 또 마병을 많이 두는 것은 오직 양 총병의 분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6일 개미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전교하기를 지금 예조판세의 기사로 인하여 사초의 군사가 약속을 하고서도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병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군율로 죄주게 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신의 생각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나 군정이 소란스러울까 걱정되니 우선 중지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 뜻이 매우 옳다 서서히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6일 개미 6번째 기사 상이 정원을 시켜 거짓으로 너희들이 모월 모일에 적을 치기로 서로 약속하였는데 지금 어째서 응하지 않는가? 공이 있으면 약속대로 중한 상을 줄 것이다 하고 이간하는 말을 만든 다음 이것을 사람을 시켜 황해도의 도로와 평양성에 버리고서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은 모양을 하게 하여 적들이 보도록 하였다. 이 관계를 썼구나.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6일 개미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진주 판관 김시빈의 사공은 전의 장계에 의하면 매우 뛰어납니다. 급히 벼슬을 올려 격려함으로써 권장하는 근본으로 삼았어서 만포의 무가 출신 최원정은 변방의 구석에서 생장하였으므로 여러 차례 시석을 무릅쓰고 싸웠으며 평양에서 접전한 뒤로는 주저함이 없이 전진하면서 싸웠으니 공로가 매우 많습니다. 육품직을 제수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6일 개미 8번째 기사 대선 이 덕형이 아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일전에 정사가 있어 신의 품계를 띄어 올리어 자헌대부에 제수하였습니다. 신은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다가 명을 듣고서 몹시 놀라 한편 걱정되고 한편 의혹되어 마음을 정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본시 보잘것없는 몸으로 어린 나이에 외람되이 진출하여 지나친 은혜를 입었고 공도 없이 이경의 바늘에 올랐으며 곧바로 중임을 겸대하였습니다. 스스로 돌아봐도 하찮게 그지없어 만분의 일도 가당치 않습니다. 진정을 토로하여 아뢰었으나 끝내 취임을 독촉하는 명을 받게 되니 동료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거리의 사람들은 다투어 비웃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기를 손상시키고 조정을 욕되게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명에 큰 우를 끼쳤기에 뻔뻔스런 얼굴로 남을 대할 적마다 남몰래 부끄러움이 간절하여 몸을 움츠리고 마치 죄진 것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금 같은 전쟁을 만나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터에 털끝만한 도움도 없이 어렵고 위험스러운 속에서 떠돌았는데 도리어 언전을 입었습니다. 신의 품계가 더해진 것을 따져보니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갑자기 또 뛰어올랐으니 남들이 무엇라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굽어 살피어 빨리 새로 내린 명을 거두고 또 본직을 채직시켜 주소서.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6일 개미 9번째 기사 김시민을 진주 목사의 이상신을 동지사 서장관의 김홍미를 경상 좌도 도사에 이천을 영흥부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7일 갑신 첫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7일 갑신 두번째 기사 왕세자가 이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7일 갑신 세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현재의 군량과 말 먹이로 3,000명의 군사가 몇 달간은 지탱할 만합니다. 배신 3명을 양 총병과 조 총병 및 찰원에 나누어 파견하여 포수인 남병 수천 명을 청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7일 갑신 네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요사의 군사들이 전장에서 고생하니 종사관을 파견하여 소를 잡아 호군하게 하라.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7일 갑신 다섯번째 기사 진도의 역적 이충범, 서몽림 등이 모반을 도모하여 건왕하는 군사를 억지로 저지하였는데 호성감 주와 광주 판관 이충로가 체포하여 목을 베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호성감의 비밀 서장을 보건대 경악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평상시와 같지 않은데 인심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욱 통분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즉각 체포하였으니 그 나머지 무리도 반드시 체포되어 이미 진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상한 일이니 비밀이 명을 내리어 모두 체포하고 실정을 캐어 군법으로 처단하게 하소서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8일 올리오 첫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8일 올리오 두번째 기사 왕세자가 신계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8일 올리오 세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난리를 당하여 춥고 배고픈 고생은 상하가 똑같다. 이번에 사들여 온 면화 100근 가운데 60근을 떼어내어 대신 및 시종신에게는 두루 주지 못하더라도 도원수, 감사, 병사에게 나누어 주되 나머지는 다관의 예에 따라 나누어 주게 하라.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8일 을류 네 번째 기사 빈청이 아래기를. 국사가 이렇게 어지럽기는 전고에 없던 일입니다. 남방의 한쪽 지방만 대강 보존되었는데 위에서 장구하고 원대한 계획으로 대신을 시켜 그곳에 가서 살피게 하였으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합니다. 다만 현재는 전에 비하여 더욱 심하게 도로가 막혔습니다. 대신에 행차는 소관의 경우와는 다른데 중도의 뜻밖의 걱정거리가 있게 되면 국가의 채무가 손상됨이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정철이 남정으로 가는 행차는 도로가 좀 통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들으니 내일 길에 오른다 하기에 황공스럽게도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왕세자는 모처에 있었다. 원문이 결손되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상이 행궁의 동헌에 나와 삼도 도 채찰사 정철을 인견하였다. 좌이정 윤두스 승지 민준 주석 강욱이 함께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잘 가라. 성공하면 국가의 다행이다 하고 이르기를 수로를 따라가는가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해서의 적세를 탐지한 다음 수로를 따라 가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양의 전투에서 이제 또 이기지 못하였으니 나란 일이 어찌 이리도 불행하단 말인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지난번 전투에서는 크게 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보기에는 손해를 본 것으로 여겨진다 하고 또 이르기를 중국 장수가 다시 나오겠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이 외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실상 중국의 걱정거리입니다. 신은 중국군이 다시 구원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고 정철이 아뢰기를 평양의 적은 급히 쳐서 깨뜨려야 될 것입니다. 해서와 북도의 적이 합세할까 걱정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란 일이 이와 같으니 진기시킬 수 있겠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평양의 적을 완전히 전멸시키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려운 것은 평양의 적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중국군의 위험을 힘입어 그 세력을 꺾기를 바라는 터이니 이제 다시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군이 오면 군량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5천의 군사라면 군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들으니 유성룡이 남쪽 군사에게 납미를 모집하여 용천 등의 지역에 납입케 하고 추동의 부방을 면제해준 까닭에 양식이 조금 넉넉하다 합니다. 또 지금 올 곡식이 벌써 익었으므로 역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외적의 뜻을 살펴보면 팔도를 점거하려는 것이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전라도는 이순신을 힘입어 온전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병이 벌써 전라도를 침범하였다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더군데 고경명이 그의 아들 고종후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어 방어하는데 적세가 호대하다 합니다. 전하께서는 압록강을 건넌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영원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두 수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요사이 자문을 보건대 요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을 듯합니다. 더구나 한번 압록강을 건너면 회복할 희망이 영원히 끊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런 미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강계 근처의 산골짜기 험저하니 이곳에 응거하면 적을 막을 만합니다. 그것이 그래도 요동으로 가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계는 소식이 통하지 않고 또 적병이 차츰 두루 퍼지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지금은 인심이 점점 안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유 등지에서는 주민들이 모두들 모여들어 농기구를 가지고 병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 적이 들어오지 않은 깨끗한 땅이 없구나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덕건대 사 유격과 마 천총 등이 죽을 고비에 이르렀을 때 많은 적을 죽인 관계로 기자의 사당 앞 솔숲 속에서 죽어 넘어진 시체가 3대처럼 많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 저기 얼기를 기다려서 요동을 침범하려 하는 것인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허의 후르의 보고를 보니 기필코 요동을 침범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동을 침범하면 요동의 병마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그것은 신이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천 근처에는 적병이 없는가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신이 이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들으니 적병이 영동으로 갔다 하는데 그 지역에 운거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영동의 길을 경유하여 물로 가려는 것인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적이 침구해 왔을 때 반드시 팔도로 군사를 나누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동은 땅이 메마르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멋대로 약탈을 하더라도 얻는 것이 반드시 적을 것입니다. 단지 살벌한 위엄만 보일 것입니다. 하고 정철이 아뢰기를 최원의 군사는 시정 사람들로 내응을 삼아 거사하려고 한다 합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최원의 서장을 보니 군량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원대원 오지 않는다 하였으니 병력이 단약한 듯하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군사란 정예래무에 달린 것이지 숫자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또 변양글은 이미 건왕한다고 이름을 내세우고 해로에 배회하면서 벌써 날짜를 넘겼고 지금 또 군량을 가득 싣고 가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 백성들이 모두 적병에게 투항하였다니 말할 수가 없다 하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다른 고을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으나 봉산 일군만은 모두 투항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기 평양을 차지하고서 나오지 않는 까닭은 무슨 까닭인가? 까닭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적들이 두려워서 감히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간사함께가 있기 때문이다. 혹 시원한 가을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고 또 정철에게 이르기를 경은 잘 가라. 국가의 회복은 오로지 경만 믿는다. 종사관 및 군관은 경의 마음대로 하라. 단지 이곳에는 사람이 없는 까닭에 발송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정철이 아뢰기를 용렬한 소신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정철이 길에 오른 지 열흘 후에 영류에 도착하여 그곳의 현비를 보고는 끌어다 앉히고 시를 지어 기증하기를 미인이 청강의 일을 물으려 하나 청강을 말야 하려니 눈물이 절로 난다. 님 그리는 한밤에 먼 꿈 꾸었으나 북쪽에서는 만첩산 넘기가 어렵구나 하였다. 청강은 정철이 지난 날 기양 같은 관계의 별명이다. 임금은 파천하고 종묘 사직은 폐허가 되었는데 지금이 진실로 흥얼거리며 식기를 찾을 때인가? 몸은 대신이 되어 삼도를 채찰하게 되었으니 책임이 또한 무겁다. 그런데 도리어 일개 기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한 것이 겨우 청강에 불과하였으니 이때를 당하여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어찌 자신이 배척당한 한 가지 일뿐이겠는가. 더구나 세상에 대해 분하게 여기는 말이 또 넘기 어렵다. 두 글자 가운데 들어있으니 그의 평생 동안 용심한 것을 대체로 알 수가 있다. 국가를 회복하는 큰 공을 희망하였지만 이래 가지고는 어렵다.